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익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저번 주 1월 21일 날 사상 처음으로 5천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정말 좀 상징적인 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코스피 지수가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 거의 5일선 이동평균선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거의 완전히 급등하는 것처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5년 이 4월 달 저점 대비해서 코스피가 지금 벌써 2배 이상 118% 정도 상승하면서 지수로 보더라도 엄청난 상승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000포인트를 넘어서 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예측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 그런 추세 흐름이다라고 하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과거에 이제 월별 PER 추이를 보시면 2025년 1월부터 이때가 한 9.5였어요. 9.5배. 그리고 2월 달이 9.8배. 이때는 좀 저평가 구간이었죠. 그리고 작년 3, 4, 5월 달이 이 10배 때, 그리고 6월 달에 11배, 그리고 다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가 10배 때, 그 다음에 올해 1월 달에 주가가 조금 많이 상승하면서 11.2배까지 왔습니다. 최근에 1월 23일 날 기준인 거죠. 이 11.2배면 이것도 그렇게 고평가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지금 실적에 비해서는 앞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수치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코스피 주요 업종별로 영업이익 비중을 보시면 반도체, 이 반도체가 거의 영업이익의 45에서 50%,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합산 영업이익이 2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절반을 반도체가 돈을 벌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뭐 자동차 운송 장비, 금융, 에너지 화학, 철강 소재, 그다음에 기타가 있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업종이 바로 반도체 종목이다. 반도체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작년 대비해서 반도체 업종의 이익 기여도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이익 기여도. 그리고 지금 이 코스피 지수가 급등했는데도 이 거품 논란이 적은 이유는 영업이익 총액 자체가 과거 대비해서 2배 가까운 수준, 전체 전망치 한 400에서 488, 80조 이쪽으로 이 실적이 엄청나게 지금 커졌기 때문이고 지금 수출 주도형 구조에서 보면은 반도체하고 자동차 이 상위 두 개 업종이 전체 이상의 이익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그 자동차,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 골고루 지금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하면 현재는 특히 반도체죠. 반도체 쪽에 이 영업이 매출이 많이 쏠리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산업 구조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좋아진다라기보다는 특정 업종 한두 개 종목에 지금 이익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종목의 실적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주요 품목별 ASP 전망, 이 평균 판매 가격입니다. 2026년, 27년 이 전망을 보는데,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이 극에 달하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미국의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근데 2027년은 이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고점에서 안정화되는 피크아웃, 고점 횡보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치로만 보면은 올해는 엄청나게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조금 완만하게 상승을 하거나 보합이거나 완만하게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HBM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이 전년 대비 50%에서 6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2027년에는 보합도는 완만한 하락이 예상된다. 왜? 예, 2026년에 지금 HBM4가 양산이 되고 내년에 지금 지금 제조사 간의 경쟁 심화로 프리미엄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합도는 완만한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D램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33%에서 62%가 지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5에서 10% 상승이 현저히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HBM 생산 집중으로 인해서 범용 D램 공급 부족이 심화가 되고 있죠. 현재. 근데 자, 올해 1분기 급등 이후에 내년에 신규 공장이 가동이 되면 공급량이 회복되면서 가격도 하락할 것이다. 라고 지금 내년에 좀 보고 있는 거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26%에서 75% 정도 이런 평균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의 전망을 보면은 보합도는 완만한 상승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올해는 사상 최대 경신 후 내년에는 수요 충족 단계에 진입한다. 그래서 이제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을 보면 올해는 실적이 좋은 거는 다 합니다. 근데 주가라는 거는 보통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지금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2027년에 이런 전망들이 나왔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올라갔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예, 완만한 상승이 될 수도 있고 그때부터는 그 성장률이 꺾이는 것 때문에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낸드 플래시 ASP 이 분기별 가격 비교라고 보면 올해 2분기에는 이게 14%로 1분기에 비해서 껑충 뛰어오르죠. 그 다음에 올해 3분기에는 22%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이 3분기를 피크아웃 이후에 4분기에는 15%, 내년 1분기에는 5%, 내년 2분기에는 5%.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예상치로만 본다라고 하면 올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10%가 넘는 이 평균 판매 가격으로 인해서 실적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지만 내년부터는 지금 다시 이런 평균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5% 정도 유지를 하고 내년 3분기, 4분기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래프의 전망들로만 보더라도 올해 3분기 피크 이후에 메모리 여파는 조금 꺾일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 여파는 좀 더 꺾일 수 있다. 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피 지수는 이 반도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가야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올해 하반기 때부터 제가 봤을 때는 이 반도체가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도 지금 만만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오른 코스피 그다음에 이런 반도체 종목보다는 지금 아직 오르지도 않고 횡보하고 있는 이런 미국의 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작년 11월 달에 고점 찍은 이후로 지금 가격 조정을 하고 있고 이 기간 조정만 거의 3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을 옆으로 계속 기고 있어요. 전고점 돌파도 못하고 있고. 근데 보시면은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기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시점이 저는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자, 나스닥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좋지만 이것도 작년 11월 달 대비해서 거의 올라간 게 없습니다. S&P 500도. 그래서 지금 미국의 나스닥과 S&P 500은 가격 조정도 하고 있고 기간 조정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다음 주 1월 28일이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일에서 보통 2일 정도 하죠. 근데 이런 금리 전망을 보면 약 3.5%, 3.75%로 그냥 지금 현재는 동결 가능성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거의 동결 가능성이 95%입니다. 95%. 그리고 이런 그 금리에 대한 이런 그 불확실성, 내년 다음 주 수요일이죠. 이때 금리가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다시 강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금리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거는 4분기 실적 발표를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파월 의장, 현재 FOMC 파월 의장의 임기가 올해 5월까지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이런 그 FOMC 의장, 패드 의장으로 지금 지명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사람을 물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릭 리더라는 분, 이분이 이제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이 블랙록의 CIO 최고 정보 책임자죠. CIA 출신으로 최근에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성향이 시장 친화적이며 실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재적인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입장.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죠. 금리 빨리 내려. 근데 릭 리더는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당선 확률을 보면은 릭 리더가 지금 40에서 50%로 가장 높습니다. 가장 급부상 중이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1월 27일과 28일 FOMC 회의 전후에서 아마 이 패드 의장을 공식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는 이런 연준 의장이 당선이 됐다 하면은 당연히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주시장은 완전한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올해 1분기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작년 4분기 있잖아요.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발표 예정입니다. 테슬라가 다음 주 수요일 날 가장 먼저 M7 중에서 가장 먼저 발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1월 30일 날은 알파벳 그리고 2월 3일 날은 마이크로소프트 2월 4일 날은 메타 2월 5일은 애플 아마존 발표 예정이고 그 다음에 팔란티어는 2월 2일 이게 다 미국 시간입니다. 미국 시간 그리고 엔비디아는 2월 25일 브로드컴이 3월 5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빅테크 기업들의 AI 핵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 다음 주부터 그때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도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 그러니까 이 반도체 지금 너무 올랐죠. 이거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반도체 다음 급등할 종목,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 종목을 선정하라고 하면 저는 지금 보여드린 이 팔란티어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팔란티어 제가 지금 최근 몇 개월 전부터 엄청나게 지금 강조해드리는 종목입니다. 팔란티어가 현재 주가가 169.6달러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고점이 207달러였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현재 마이너스 한 18% 정도 하락한 상태고 지금 기간 조정도
거의 약 3개월 가까이 기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미국의 나스닥, S&P 500과 비슷하게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팔란티어의 실적 2월 3일 날, 아마 우리나라 날짜로는 2월 3일 날 새벽에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상 주당 순이익은 0.23달러, 예상 매출은 13억 달러 예상하고 있는데, 예상 매출만 보시면 작년 12월 달에 발표할 때가 8.3억 달러였어요. 그리고 자, 올해 지금 그 2월 3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3일 날 발표할 예상 매출이 예상치가 13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급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 주당 순이익 EPS도 보시면, 자, 작년 12월 달, 작년 4분기, 재작 2024년 12월이니까 재작년 4분기에 0.18달러에서 예상치가 0.23달러.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EPS가 64%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56%,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64% 급증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팔란티어 이 분기 실적 이외에 2026년도, 2027년도의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4.4 빌리언 달러에서 올해는 6.2 빌리언 달러에서 7.5 빌리언, 그 다음에 내년에는 8.5에서 9.6. 2026년 매출 성장률의 약 45에서 50%, 매출이 40에서 5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내년에도 또 고성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보면은 올해 2.8 빌리언 달러에서 3.4 빌리언 달러, 내년에는 4.0에서 4.5. 조정 영업이익 기준도 마진율이 40% 이상 유지한다. 매출이 1,000억이면 마진이 400억 이상 유지가 된다. 엄청나죠, 이게. 그리고 이 EPS 주당 순이익도 올해 1.01달러에서 1.09달러, 내년에는 1.21달러에서 1.42달러 사이일 것이다 라고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0% 이상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팔란티어의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팔란티어의 이 부트캠프 이 전략이 성공을 거두면서 고객 수가 매 분기에 4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27년까지 매출의 가지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팔란티어는 인력을 늘리기보다 소프트웨어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 이 AIP 같은 것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영업 레버리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다. 2027년에는 영업이익률이 약 4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정부에서 국방비 예산을 내년도에 이 국방비 예산을 1조 달러에서 1.5조 달러로 해서 50% 정도 증액을 할 것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팔란티어는 그동안 미국 국방학 쪽하고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 국방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팔란티어에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고객 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기업 고객 수가 있고 정부 고객 수가 있는데, 2024년 1분기에는 기업 고객 수가 310곳이었어요. 근데 2024년 3분기에는 410곳으로 엄청나게 급증했고, 작년 1분기에는 560곳, 작년 3분기에는 680곳, 그 다음에 지금 올해 1분기의 예상치가 지금 810곳입니다. 고객 수가 지금 기업 고객 수가 급증한다라고 하는 거고, 정부 고객 수도 보시면 2024년 1분기 110곳에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이 기업 고객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팔란티어 고객당 매출 효율성 분석입니다. 2025년도, 2027년. 그래서 2025년도에 약 810개가 됐을 때는 연간 총 매출이 4.4 빌리언 달러,
고객당 평균 매출이 5.4 밀리언 달러입니다. 그리고 조정 영업이익률이 33%를 예상하는데 올해는 어떠냐? 전체 고객 수가 약 1150개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연간 총 매출액은 7.5 빌리언 달러, 고객당 평균 매출은 6.5 밀리언 달러, 조정 영업이익률은 45에서 51%.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고객 수도 급증하고 있죠. 매출액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죠. 고객당 평균 매출도 급증이죠. 조정 영업이익률도 급증 예상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 전체 고객 수가 약 1,500개, 연간 총 매출이 9.6 빌리언 달러, 고객당 평균 매출이 약 6.4 밀리언 달러, 조정 영업이익률 50% 이상.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고객 수가 급증하고 그로 인해서 총 매출과 고객당 평균 매출, 영업이익률도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팔란티어의 이런 핵심 세 가지 핵심 동력을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트캠프,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 파일럿 이 시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면 수개월이 걸렸어요. 수개월. 근데 현재는 이 AIP 부트캠프를 통하면 단 며칠 만에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시범 프로젝트에서 성공을 해야 고객들도 팔란티어 솔루션을 도입할 거 아니에요. 이 팔란티어 솔루션이 몇 억에서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될 수가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돈을 내야 됩니다. 구독형으로. 근데 이 AI 부트캠프를 통해서 단 며칠 만에 고객을 확보를 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이 팔란티어의 경쟁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팔란티어 실적의 특징은 상위 20개 핵심 고객들, 1년에 몇백억, 몇천억 내는 고객들인데 이 평균 매출이 매년 약 9에서 10%까지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란티어 시스템을 도입하면 다른 시스템으로 갈아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스템 도입하면 빠져나가기 힘든 구조 덕분이며 2027년에는 상위 고객 한 곳당 평균 매출이 60밀리언 달러, 약 800억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 고객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매출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인력 증가가 없는 매출 성장. 자, 작년 3분기 기준 매출은 63%가 성장했는데 인력은 단 10%만 늘었습니다. 자, 이 올해도 이러한 상황이 유지된다면 매출이 늘어나는 즉시적 영업이익이 꽂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팔란티어의 2026년은 슈퍼사이클이다. 시티그룹이 전망한 건데 2026년 매출 성장률이 시장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70에서 80%가 될 것이다. 아까 보면은 매출 성장률이 약 지금 현재 전망치로는 56%를 전망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서프라이즈한 매출 성장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팔란티어는 사실상 거의 호재밖에 없어요. 호재. 악재라고 하면 그냥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많은 이런 대중 매체에서 써먹는 건데 이 PER, 이 주가 수익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너무 높다. 근데 과거의 이런 주가와 PER 패턴들을 보시면 2023년도 말에 주가는 17.17달러였고 PER은 190배였어요. 이때도 고평가했죠. 190배 엄청 비싸죠. 근데 2024년 9월에는 주가가 37달러가 됐고 이때도 PER이 186배였어요. 그리고 2024년 12월 달에도 주가는 75달러. 계속 오르죠, 주가는. PER은 약 400배입니다. 400배. 미친 듯이 고평가죠. 그리고 작년 3월 달에 주가는 84달러 또 올랐죠. 그리고 PER은 367배. 그다음에 6월, 9월, 작년 12월까지 해서도 주가는 계속 올랐고요. PER도 이때도 454배, 434배, 400배. 가장 최근에 12월 달까지 400배였죠. PER이 이렇게 높아요. 근데 주가를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합니다. 주가가 지금 2024년도에 15달러에서
169달러입니다. 그러면 2년 2년 만에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10배 올라. 이 PER만 놓고 봤으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동안에 그냥 넋놓고 쳐다보는 그런 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PER 여러분들이 너무 예민하게 PER이 꼭 낮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팔란티어의 매출 성장률, 이 성장률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PER보다는 이런 성장률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예상 PER은 약 160배입니다. 자, 160배면 2023년부터 2025년 말까지 PER로 보면 가장 낮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2027년도에 PER이 약 110배입니다. 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니까. 110배면 엄청 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팔란티어의 주가가 올해 우리나라 그 시간으로 2월 3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때 제가 봤을 때는 급등을 하면서 11월 고점도 넘어서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반도체 다음으로 이 한 종목을 꼽는다면 이 팔란티어가 앞으로 이 급등할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다음으로 급등 가능한 종목 이 팔란티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